안녕하세요. 4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금 시장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란,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소비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게 충격으로 작용을 하여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 조정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했다가 반격을 당하고 또 한 번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전면전은 피하려고 하나 봅니다. 대신에 보복은 하는데 이 고통스러운 방법. 이렇게 간다. 그럼 아마 소규모 국지전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시설을 타격하는 이러한 쪽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동의 불안을 높이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딱 거기에서만 멈춰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이상 확전이 없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진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 공감해주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또 그냥 이런 뉴스가 나왔구나 정도로 넘어가는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변동성이 몇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더라도 이게 전면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0.7% 나왔다라고 해요. 예상치가 0.3이었거든요. 지금 2배 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는 좋다라는 부분으로 어필이 엄청나게 되다 보니 자, 금리 인하 왜 하는 거죠? 혹시나 미국 경기가 꺾이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거 좀 완화시키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근거 중에 하나잖아요. 예, 지금 물가 다 안 잡히고 있는데 경기까지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시장의 제일 큰 리스크였던 거예요.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큰. 그래서 요 부분이 큰 악재였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 금리 동결의 확률은 현재 77.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는 22.4%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되는 일정은 뭐다? 6월에 안 되면 7월 혹은 9월. 언제 시작이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올해 3회 인하 가능한데 만약에 9월이면 2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은 한 번만 딱 인하하고 끝? 그게 아니라 계속 인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의 문제인 거지. 그냥 2회니 3회니 하는 걸로 인해서 향후에 금리의 이 저점이 좀 낮아지는 게 덜하다? 요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잡히면 순식간에 금리 인하가 딱딱딱딱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 먹어도 큰 추세 하나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때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85.41달러로 마이너스 0.2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채권이랑 달러의 움직임은 왜 그렇다? 전쟁, 노노, 소매 판매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스턴 연 총재가 나빠진 소비자 심리 간과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라면 실제로 보여지게 된다면 요거는 최고의 호재다. 그래서 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증시가 또 한 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테슬라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인력을 10% 이상이나 감축한다. 이 실적도 떨어지겠구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전기차가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의 다른 업체들도 전기차를 많이 이제 라인업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미 판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좋다란 얘기는 테슬라가 그냥 선점의 효과로 인해서 많이 가져갔던 것뿐이지 점점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게 보여지겠구나. 그럼 전기차 전체 시장의 파이는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거는 뭐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의 팬들은 이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정말 좀 열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식의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테슬라 한동안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되면은 또 한 번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하겠죠. 이제는 진짜 테슬라도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이 업체들도 고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시장이 커졌을 때 그대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3사 전부 실적이 앞으로 괜찮아질 가능성 높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AI 열풍에 의해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까지도 같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장비, 소재, 부품, 그리고 완성 제품 판매를 통한 실적 증가, 여기에 수혜를 받는 모든 종목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영국 같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유치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영국은 한번 겪어봤잖아요. 풍력에 올인했다가 이때 바람 안 불어갖고 2020년 전기가 엄청나게 품귀가 되었다라는 걸.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SMR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유럽 쪽에서 계속 더워지는 모습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SMR은 한국에 뭐죠? 강점이 있는 사업이죠.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는 요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서 SMR 전략 여기 수혜주는 꼭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호시절 갔나 중국 부진의 1분기 출하량 10% 감소. 근데 저번 분기에는 인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를 좀 만회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필요 이상으로 중국이 많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삼성 쪽에서 좀 점유율을 빼앗아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애플의 부품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삼성의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면서 요거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한국항공우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산 관련 기업들이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쁜 내용이 안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역시도 좋은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산 보시길 바라며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장이 빠르게 바뀌고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의 수보다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투자하기 힘드시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멤버십 종목은 상당히 이 공부한 것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오늘은 특히 최근에 공부했던 종목 위주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3월 27일 분석해서 언급드린 엔캠 현재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는데 이 말씀드린 이후에 5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죠. VT 3월 27일 17,420원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3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하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리파인 이것도 수급 차트 상승 여력 대단히 높다. 4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3월 27일 공부한 이후에 9,500원 종가 기준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셨겠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멤버십 공부 종목 중에서 수익 난 거 최근에 굉장히 많고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혼자 할 때 정말 종목 발굴 어렵다. 수급 차트 분석이 야 이거는 맞나 싶은 순간이 많다라고 하시면요. 멤버십에서 종목 발굴 및
공부 종목 요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이쪽에 이 가입 있잖아요. 이 버튼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요. 참고해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 정리에서 말했던 미국 쪽의 데이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많이 빠지게 되었죠. 요거 근데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증시 전체를 무너뜨리게 한 요 내용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개별적인 호재 뭐 있는지, 그리고 차트 분석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시장을 무너뜨린 악재라고 하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이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 나온 거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전쟁도 아니고요. 금리나 언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돈이 돌 거 아니에요. 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 물가를 완벽하게 잡았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 2배 넘게 나왔습니다. 0.3이 예상치인데 0.7인가 나왔어요. 2배 나온 거죠, 넘게. 그러면 지금 경기 엄청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물가 안 잡았는데 경기 안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 만질만질 하고 있었는데 요게 빠그라졌다? 그럼 인하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네. 보인 거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 전체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전쟁의 여파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게 핵심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케이, 시간 좀 늦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아마 이게 계속되면은 6월에 이어서 7월 달 FOMC까지도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얘기하고 연준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2회에서 3회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금리라는 게 한 번 빼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년과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유동성 풀리는 대로 증시는 계속 올라가겠죠. 다만 그 시작이 언제냐라는 부분이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것이지, 요것만 버틸 줄 안다면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우리가 가장 가질 수 있는 큰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나는 좀 더 버틸란다 하면은 굳이 뭐 손절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산의 개별적인 호재가 어떻게 바닥을 깔아줄지 요걸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요즘에 나온 내용은 뭐다? 역시나 이란과 이스라엘 무시할 수는 없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이 IB들에서는 전쟁의 확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유가가 지금 85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산은 이제 그렇게 에너지가 비싸지면 저렴한 전기의 니즈에 딱 맞아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전 어떻게 된다? 여기에 수요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뭐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힘들겠죠. 하지만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원전, 수소, 가스 막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들 입장으로 현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전혀 나쁠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수소 이런 쪽을 가장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싸지면 단가가 비슷한데 얘가 더 친환경적이네. 눈이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쉐일오일도 그 유가 가격이 막 50, 6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부터 미국에서 활성화됐었던 거잖아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서유럽에서도 이 AI 쪽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딱 하나씩 완성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주기기 제작 파운드리 관련으로 해가지고 두산이 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거리 계속해서 끌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SMR 쪽으로 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이 한 국가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뒤따라가는 국가들도 속도를 내려고 하겠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겐 일거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상했던 미래 컨센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폴란드 관련되어 있는 원전 이야기도 들려오게 될 거고 6월 달에 체코 이야기에다가 지금 SMR까지 엮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만 좀 안정이 되면은 이제 향후 뭐 호재가 없어가지고 조용하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정도로 현 시점을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딱 보면은 현재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감안해야 되는 건 뭐다? 최근에 매도가 나왔던 물량 대비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물량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가 크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유지가 되다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다시금 매수를 조금 더 세게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이 수급 외국인 일단 1순위로 받아내면서 바닥을 잡아가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매수하면은 개미들 물량 빨아들여서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저는 아직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빨간불 유지가 된다면 굳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간다면 뭘 봐야 되냐면, 자, 11선.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가 핵심 역할을 많이 해왔죠. 여기 돌파하면 이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도 심리 정도는 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자리 잡으면은 좀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21선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보다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구간 올라갈 때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 시점에서 또 매물대가 어디에서 잡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481선 위쪽에 물려있는 이들이 좀 많아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약간이나마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소화한다면 순식간에 치고 가는 거 가능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도 뭐 2만원 위에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이 아래까지를 우선으로 또 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시장 문제 때문에 현재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요거는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리 관련된 일정 꼭 보자. 그리고 두 번째 개별적인 호재 보면은 원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1번만 해결되면은 2번에 대한 부분이 돋보일 가능성 높을 것이고 현재 폴란드 관련된 일정, 향후 체코 그리고 그 이외에도 SMR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꼭 보자.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 사항의 핵심 라인을 이탈을 해버렸긴 했는데 주봉과 그리고 월봉 아래쪽에 또 이런 지지라인이 있어갖고 여기 이탈 없으면 조금 더 끌고 가면 이탈 없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소급사항은 외국인 위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1선 돌파하면 안도심리, 21선 돌파하면 추가적인 여력, 그를 통해서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힘들더라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